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은 200만 원이고 실비로 4,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영웅입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하실 때 1순위는 실비보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할 때 실비가 있으신지 먼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실비보험만큼은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사실 실비는 정말 많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인데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른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실비가 보상하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불필요한 특약은 가입하지 않거나 삭제하셔서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내 보험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가입하지 않아도 될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비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하게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 특약들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요. 알려드리는 내용만 잘 체크해 주시면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특약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가 있다면 없어도 되는 첫 번째 특약은 질병상해 입원일당 특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질병상해 입원일당은 1일당 2만원 받는 게 40세 남성 기준 14,508원인데요. 그럼 20년간 냈을 때 348만원인데 그렇다는 건 87일을 입원하셔야만 내가 낸 돈만큼 보장받는 겁니다. 그럼 과연 87일을 입원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1일당 월 평균 입원 일수는 2021년 기준 고작 1.5일입니다. 과거 1.6일 입원일과 비교해보면 계속해서 입원 일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1일당 2만원 받는 입원비 가입할 바에는 그냥 암진단비 1천만원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입원 일당 2만원 못 받는다고 경제적 위험이 올까요? 안 옵니다. 하지만 암진단 받고 난 뒤 1천만원이 있고 없고는 엄청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실비에서 어차피 입원비는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죠.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입원비로 올해만 5천만원을 썼어도 내년에 어차피 5천만원 한도로 또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입원 일당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비보험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 특약 두 번째는 암 입원비입니다. 위암 평균 입원 일수 6.9일, 대장암 7.6일, 폐암 5.1일, 간암 4.6일, 전립선암 5.9일, 신장암 5일, 췌장암 10일, 방광암 15.8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암이 두세 달 장기 입원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짧다는 건데 암 입원 일당의 경우 1일당 10만원 받는 게 9,560원입니다. 그럼 방광암으로 만약 16일간 입원을 했을 때 1일당 10만원 정도니까 곱하기 16일 하면은 160만원 받는 거죠. 9,560원을 20년 내면 230만원을 내야 하는 건데 만약 방광암에 걸려서 입원해도 평균 160만원 받거나 간암에 걸려서 5일 입원하면 50만원 받고 끝인 거죠. 그 돈으로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암진단비 1천만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비보험에서 앞으로 입원하셔도 입원비는 다 나옵니다. 본인 부담금은 공제하고요. 만약에 폐암에 걸려서 입원비가 5천만원 나왔어요. 그럼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비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은 200만원이고 실비로 4,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지켜주고자 이렇게 좋은 혜택까지 있는 실비보험이니 실비는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암 입원비 넣으실 돈으로 차라리 암진단비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 특약은 암수술비입니다. 암수술비 1천만원을 넣으면 보험료가 19,490원인데요. 암진단비 1천만원은 14,529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으로 진단받아서 암수술을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단비는 그냥 진단만 받으면 주죠. 암진단 받았어도 암수술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암진단비보다 비싼 보험료로 암수술비를 내야 할까요? 실비보험에서 암수술비도 다 나옵니다. 암수술을 해서 만약 2천만원의 수술비가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현 4세대 실비 기준으로는 급여는 80% 보장을 하니까 1,600만원을 돌려받죠. 1세대 실비는 100% 보장이니까 2천만원 다 돌려받고 2세대, 3세대 실비는 90%, 그 1,800만원을 돌려받고 그러니 암수술비 가입하실 바에는 암진단비를 넣으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실제로 암 치료로 유명한 아산병원의 통계만 봐도 암 수술보다는 항암 방사선 치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인데요. 암 수술비, 유사암 수술비,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질병 상해 수술비, 질병 상해 종수술비, 131대 수술비, 5대 질환 수술비, 32대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 등 말씀드린 것 말고도 수술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가입해야 할까요? 수술비 종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수술비 특약이 안 좋으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한 수술비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절대 이렇게 가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수술비가 다 나오거든요. 매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올해 5천만 원 수술을 했어도 내년에 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술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가 아니더라도 131대 수술비, 특정 수술비, 18종, 17종 수술 등 이런 수술들을 다 포함해서 보장하는 게 바로 1,5종 수술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에 없더라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신의료 기술 수술도 가능하고 비급여 수술, 관여 수술, 비관여 수술, 급여 수술, 암 수술, 대장용종 제거 수술 이런 자잘한 수술들과 큰 수술까지 포괄적으로 폭넓게 보장 가능한 1호종 수술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수술비는 절대 반대입니다. 수술비를 넣겠다고 하시면 뇌혈관 헌혈성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딱 요 정도만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실비보험이 있다면 필요 없는 특약은 상해보험인데요. 2만원, 3만원씩 내면서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의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주부이고 위험도가 낮은 직업인 분들은 가입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직업급수가 1급으로 나오는 사무직종,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종교인, 강사, 검사, 의사, 공무원, 회계사처럼 1급수가 나오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굳이 따로 가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골절이 됐어요. 내가 골절 진단비를 50만원 가입했으면 50만원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골절되면 어떤 치료하나요? 병원 입원이나 통원 치료합니다. 그럼 어차피 실비로 상해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50만원 이런 거 못 받으면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없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진 않습니다. 골절 진단비 50만원이 5,455원인데요. 20년간 내는 돈이 130만원인 거니까 내가 내는 돈 대비 받는 거 계산을 해보면 골절 당할 일이 별로 없죠. 그 돈 아껴서 진짜 골절을 당했을 때 치료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깁스 치료비 같은 것도 통깁스 때만 보장을 하는 거지 반깁스나 오픈캐스트 어차피 보장을 못 받습니다. 넣지 마시고요. 또 다른 상황은 대부분 상해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해자고 나도 다쳤어요. 상대방에 대한 거는 내가 가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내가 다친 거는 나의 실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를 가입하기 때문에 실비로 상해를 보상하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일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럼 산재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셔야 되는 기사분들과 하루 종일 상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 관련 직종인 분들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닌 직업군은 굳이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매달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과한 보험료를 납입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은 사실 모든 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을 보면 다른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 재테크가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보험만 잘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실비만 있어도 다른 보험은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카카오톡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점 3개 모양인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자산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자산 바로가기에 보험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있는 내 보험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보험사를 추가하기 위해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내 보험 카테고리에서 내가 총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을 클릭하시면 가입되어 있는 특약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제가 오늘 알려드린 불필요한 특약이나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실비가 있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특약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험 리모델링이나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영웅의 보험노트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를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에 나오는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